쓰레기 전 남친 제외해도 될까요? 글 여러 번 올렸는데요. 저도 알아요. 저도 상대 쓰레기인 거 아는데 지금 며칠째 너무 그립고 너무 생각나고 잠도 못 자고 제 밥도 못 먹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분은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영상 왜 보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분과 같은 입장이라면 1번, 머리로는 그 사람이 쓰레기인 거 알겠는데 나도 왜 얘를 못 잊는지 모르겠다. 너무 답답하다. 2번, 내가 혹시 이상한 건가? 3번, 왜 나는 쓰레기만 만나나? 이 중 하나, 맞죠? 혹은 쓰레기니까 그만 좀 만나라고 했는데 진짜 말 더럽게 안 듣는 이별한 친구? 대체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다. 자, 이 모든 의문 진짜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다 풀어드릴게요. 꿀팁이 가득한 영상이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특히 이틀 전에 올라온 댓글이거든요, 이거. 이분처럼 제외하고 싶은 분들은 정말 끝까지 봐주세요. 본론부터 가겠습니다. 놀랍게도 쓰레기 전 남친, 정확히 이런 표현을 내가 만났던 상대에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같은 유형이에요. 이 유형만 이런 푸념을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떤 유형이냐? 불안형입니다. 불안형 눈에는 본인이랑 다른 유형인 사람이 정확히 쓰레기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런 행동들을 하면 쓰레기로 취급이 되는데요. 1번, 내 연락은 안 받으면서 인스타를 하거나 친구들은 만난다. 2번, 내가 싫다는 여사친, 남사친이랑 연락을 안 끊는다. 3번, 표현을 해달라고 해도 잘 해주지 않는다. 4번, 잘못해놓고 사과 없이 넘어간다. 5번, 연애 자체가 뒷전이고 연인을 방치한다. 6번, 진지하고 대화다운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한다. 물론 여러분이 말하는 쓰레기 전남친 중에는 정말 분리수거조차 안 되는, 뭐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나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거나 돈을 수백 수천을 뜯어가 놓고서 잠수를 탔다거나 이런 정말 너무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런 이유 때문에 쓰레기라고 하지 않나 싶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행동만 골라서 하는 유형이 따로 있다는 건가요? 이런 행동들을 주로 회피형이 합니다. 그래서인지 회피형 믿거라는 표현까지 존재하죠. 자, 그러면은 간단한 해결책 나왔네요. 말 그대로 회피형 믿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불안형은 불안형끼리 만나면 되잖아요. 말처럼 되면 좋겠죠. 그게 아니니까 복잡해지는데요. 사실 불안형은 회피형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불안형 분들은 연애가 1순위만큼 진짜 굉장히 로맨틱한 타입이고요. 회피형은 연애 말고도 삶에서 중요한 게 많은 타입이에요. 당연히 서로 연애를 하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체 왜 회피형을 만나고 싶을까요? 왜냐하면 그 연애에만 집중하지 않는 모습이 불안형에게는 자존감이 높은 듯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흔히 구질구질하다는 표현, 불안형이 제일 싫어하는 표현인데요. 그거를 본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동족 혐오가 있다 보니까 같은 불안형끼리는 또 의외로 서로 설레지 않아서 연애를 잘 안 하는 거죠. 요상한 게 회피형한테만 설레고 회피형하고만 눈이 맞아요. 안 그런 예외인 분들 진짜 너무나 다행이고 운이 좋으셨던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불안형은 진짜 이상하게도 회피형만 골라서 만납니다. 본능적으로요. 왜 저는 쓰레기만 만나나요? 네, 정답. 당신이 불안형이어서 회피형을 만나서 그래요. 아니 그러면 회피형은 쓰레기냐? 이거는 회피형 입장도 들어봐야 하는데요. 회피형 입장에서 들어보면 불안형 또한 만만치 않아요. 회피형 입장은 오늘 영상에서는 TMI니까 표로만 보여드릴게요. 문제가 뭔지 우리 다시 정리해볼까요? 1번, 불안형이 회피형과 연애하면서 서운함이 쌓임. 2번, 그래서 결국 이별함. 3번, 날 서운하게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안 그리워야 맞는 것 같은데. 4번, 근데 이상하게 그리움. 5번, 그러니까 저 이상한 거죠? 요거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많이 기대셨던 거예요. 불안형끼리는 서로 기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연인에 대한 의존성이 불안형 분들은 있다 보니까 기대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불안형 상대를 만나면 상대도 나한테 의존을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리고 의존적인 사람한테는 내가 편하게 기대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회피형은 초반에는 진짜 잘 챙겨줘요. 의외로 기대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형의 마음 뺏기기에 너무나 충분해요. 문제는 서로 바라는 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회피형도 불안형이랑 연애를 하다 보면 지친다는 거예요. 지치니까 연애 초기랑은 행동이 달라지고 여기에 불안형은 또 서운하고 지쳤는데 서운해하는 불안형의 모습에 회피형은 더 지치고 이 악순환 때문에 보통 회피형의 관계를 포기하거나 불안형이 차이듯이 차는 식으로 이별이 진행이 돼요. 서운하더라도 기댈 만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여러분이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행동, 회피형이라는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고 싶으시죠? 그럼
그런데 왜 회피형만 이 있는 그들의 모습이 쓰레기 취급을 받아야 할까요? 연애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서 그 기준은 불안형 분들 기준 아닌가요? 회피형도 같은 기준을 갖고 있을까요? 회피형의 이런 모습은요, 불안형을 일부러 이용해 먹고 괴롭히려고 이러려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불안형에게는 중요한 행동이지만 회피형에게는 이게 왜 중요한 건지 모르겠을 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중국 음식이 좋은데 그래서 매주 데이트마다 중국 음식을 먹고 싶은데 나에게는 이게 로맨틱한 건데 상대는 중국 음식을 데이트 때마다 안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연락 문제, 표현 문제, 인간관계 간섭 문제, 잘못에 대한 정의 문제, 연애에 대한 우선순위 문제, 원하는 대화 방식의 차이 문제, 이거에 대해서 불안형이랑 그냥 의견이 정반대일 뿐이에요. 다만 회피형은 보통 자기의 이런 관점을 불안형한테 강요는 안 해요. 불안형은 자기 입장을 회피형한테 강요해요. 그리고 그대로 안 했을 때 잘못한 사람 취급, 쓰레기 취급을 하고요. 하지만 이거는 누가 쓰레기다, 누가 틀렸다 할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MBTI처럼 그냥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회피형을 믿고 걸을 거면 사실 신경 안 써도 돼요. 하지만 내가 설레는 연애는 포기하지 못하겠고 불안형을 만나면 안 설레요. 그러면 회피형을 못 놓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면은 회피형과 조율할 방법도 내가 스스로 아는 게 서로 힘들지 않게 행복하게 연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럼 왜 쓰레기라고 조언해줘도 자기 고집 안 걷고 상대를 그리워하는 친구, 대체 왜 그런 건가요? 요거도 제가 답변 드리기로 했었죠. 이거는 친구분이 하나만 알려주고 둘은 안 알려줬기 때문인데요. 쓰레기니까 잊어라 라고 조언해주는 친구는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이야기만 들은 친구일 거예요. 당연히 내 친구 괴롭게 하는데 뭐가 이쁘다고 계속 만나라고 하겠어요. 문제는 막상 헤어지고 재회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사소하게 날 힘들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요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니까 나는 기대고 싶다. 요게 핵심인 거라서 단순히 쓰레기니까 만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기대야 되는데 기댈 만한 사람이 지금 없고 나한테 생각나는 건 전애인밖에 없는데 그쵸? 머리로는 쓰레기다 라고 생각을 해요. 친구들이 쓰레기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마음으로는 기대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서운하게 하는 면도 있었죠. 그 사람의 진심을 그 사람의 연인인 나만이 사실 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사실 그게 소중한 거죠. 그러면은 전 남친이 쓰레기인데 못 잊는다. 이상한 거 맞을까요? 자, 일단은 쓰레기가 아닐 수 있고요. 다만 나랑 안 맞을 수 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의존하고 싶고 그 사람이 웃는 모습, 그 사람이 안아주는 거, 그 사람이 다정하게 응원해주는 목소리 이게 나한테 힐링이었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다시 기대고 싶어서 그래요. 서운했던 것보다 이게 더 가치 있다고 느끼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재회를 원하는 분들이 낼 결론은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 회피형이니까 재회를 하고 싶든 말든 믿고 거른다. 2번, 아무래도 못 잊겠으니까 다시 만나겠다. 여러분이 재회를 선택했다면 꼭 명심하실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소중한 점이 아닌 그 사람에 대한 불평만 하는 태도는 재회도 연애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중하면 재회를 하면 돼요. 상대가 만약에 단호해요? 재회 가능성이 있을지, 재회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뭐고 주의해야 되는 게 뭔지 요거를 질문을 주시는 게 맞고요. 불만이 있다면 그런 점은 어떻게 서로에게 힘들지 않게 조율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질문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연락을 제대로 안 하거나 표현을 제대로 안 하거나 하는 문제는 사실은 사소해요. 문제는 그 사람이 안 하던 걸 하고 싶게끔 만들려면 나 또한 그만큼의 행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서로에게 어떤 세팅이 필요한 건지 설계를 해드릴 거예요. 진단지 제출해주시고 카톡으로 질문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피형에 대해서 난 좀 더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요 영상 추천을 해드릴게요. 회피형조차 놓치기 싫은 사람, 비혼주의자조차 결혼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법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요 영상들 추천을 드릴게요. 결국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잘 지내려면 서로에게 맞는 연애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자신의 습관을 제대로 고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바뀌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내가 상대를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 PT를 받고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 학원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계획이야. 사실 누구든 기깔나게 세울 줄은 알아요. 하지만 그 계획이 정말 그대로 하면 되는 거 맞는지 내가 해낼 수 있는 건지 요거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이런 부분은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거고 전문가에게는 그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내가 변화를 원할 때는 전문가를 찾는 거예요. 혼자서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계속 연애가 망했다면 한 번쯤은 찾아오세요. 진짜 속 시원한 연애 상담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나는 진짜 너무 제외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뭐부터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다. 도움이 필요하다. 회피형 믿고 거르고 싶은데 모르겠다. 내 연애가 뭐부터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시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상황 알려주시면 같이 논해드릴게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연애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분들은 구독,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또 봐요. 안녕.